국내 뉴스를 주로 다루지도 일반 사회 이슈를 별로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적으로는 여러 청와대의 범죄 또는 비리와 관련된 혐의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한 연예인 이야기가 온통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건모 씨 의혹을 둘러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김건모 씨와 관련된 최근 일련의 의혹들은 성폭행 의혹과 물리적 폭행 의혹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유명 유튜버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1월 유흥업소 여성 30대 A씨를 성폭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에 따라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건모 씨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12월 13일 맞고소를 함으로써 세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대부분의 국내 주류 언론들이 김건모 씨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라는 단어를 쓰는 등 모조리 한 목소리가 되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거의 없이 김건모 씨가 아직 판결도 받기 전인데 범죄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해 사실이 있다고 고소를 하고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맞고소를 하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변에서는 다른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맞고소를 한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폭행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처럼 진실만을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가 특정 뉴스라는 제목을 달고 전 스포츠조선 및 TVN 연예 전문 기자였던 이진호 기자의 김건모 의혹과 관련된 취재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폭행설과 관련된 의혹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건모 씨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소 새끼마다 B씨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를 땅에 눕히고 파운딩을 하면서까지 폭행을 했고, 김건모 씨는 밖에서 있다가 업소의 한 골방 안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B씨가 A씨를 폭행해서 A씨가 기절한 상태에 또 남자 마담인 C씨가 들어와 말리다가 또 B씨와 C씨가 다시 시비가 붙어있는 이 상황에 말리려고 들어왔던 것이고, 폭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즉 적어도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모 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김건모 씨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건모 씨를 편을 들려고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엇이고 왜 이런 거짓과 선동, 사람들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현 시점에 난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호라는 이 기자는 자신이 왜 신의 한수에 출연하게 됐는가도 말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진호 기자는 자신의 채널에서 김건모 성폭행과 폭행설이 날조라는 취지로 방송을 하자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조폭 출신이라며 협박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진호 기자가 한 말의 그 뉘앙스를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실된 보도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자신이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좀 더 큰 채널인 신의 한수 방송에 나오게 됐다는 취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김건모 씨와 관련된 사건 의혹의 진실을 파헤쳐 김건모 씨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왜 김건모 씨와 관련된 자극적인 주제의 의혹은 유명 유튜버의 입을 통해 현재 시점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현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문 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 의혹은 조국의 감찰 무마 사건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 의혹이 있고, 현재 문재인 정권은 법무장관을 하명 수사 때 문재인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 후보가 되도록 만들어줬던 당시 더불어공산당 대표였던 추미애를 세웠습니다.
하명 수사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역할을 했다면 검찰의 수사로 감방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자를 법무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지금 이 정권이 확실히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부인, 지들끼리 진보진영이죠. 그 대부인 유시민은 신라젠 주가 조작과 관련되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하는 정점은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검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단시키고 이첩해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조국의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쉽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중국인들을 합법적으로 들여보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당연히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의 사모펀드 의혹과 여기에 중국 자금이 들어오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있고, 조국 사모펀드와 이 사모펀드가 투자하려는 이권사업에는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엮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태평양에서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고 석국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뇌물창구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산업과 바이오 주식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은 여권 정치인들은 공수처법을 이용한 좌파 독재 20년을 통해 그들이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해먹었던 각종 범죄와 비리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 사건은 다시 다른 사건으로 인해 묻히고, 국민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모 씨가 50년 만에 결혼을 하는 상황을 연출해놓고 자극적인 선거와 관련된 의혹 등으로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 유명 유튜버가 정의를 위해서 김건모를 고소한다고 하면 그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김건모 씨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건모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그 사람의 와이프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이런 공교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여겨질 정도의 알리바이입니다. 이런데 앵무새마냥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해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입으로 떠들면서 김건모 씨를 나쁜 놈이니 뭐니 하며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야 하겠습니까? 모든 정치적 상황과 이슈에는 그 정치적 상황을 만들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상황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은 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무언가 큰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한 유명 유튜버가 퍼뜨린 김건모 사건 의혹으로 인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은 세력 또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범했던 모든 범죄와 비리 의혹들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힘을 뒤에서 빼내고 있고, 무서운 건 중국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뒤에서 대한민국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친중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법안들은 4월 총선 이후 좌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지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슈가 이슈를 계속 덮어가면서 정치적 화제 중심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김건모 이슈를 터뜨린 유명 유튜버를 자유우파 또는 보수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보수를 분탕하고 잘게 쪼개는데 내부의 총질, 내부의 분열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그 내부의 인물 또는 세력으로 여겨졌던 이들은 사실 자유우파, 보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수와 자유우파의 탈을 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였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유우파의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좌파의 수계급 정치인인 광역자치단체 장의 아들의 불법 군입대 면제 사건에 면죄부를 주지 않나? 여성을 비하해 자유우파, 보수진영을 수급골통, 틀딱, 변태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나?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들을 이제 우파가 아니라고 여기시고 무시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과거 애국당, 지금은 우공당, 이 정치 집단에 소속된 어르신들은 정치적으로 순수한 애국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공당을 만들어 이들 어르신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박근혜 탄핵무효, 박근혜 복권, 대통령 만들기만 외치며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우두머리들 2명은 중국 공산당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중파 정치인들입니다.